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딸기 100%. 이 TMI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고 이해가 빠릅니다. 八重に 타이틀인 딸기 100%의 100%는 과즙 비율이 아니라 강수 확률을 나타내는 퍼센테이지이며 1화에서 딸기 팬티의 소녀가 눈앞에 내렸다 라는 장면에 착안하여 당시의 담당 편집자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 시에는 꽤 엄격한 검열을 받아 편집부로부터 가슴 노출은 50%까지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 조금 아이러니하죠. 본작은 본편 12화, 미방영분 1화, 점프 페스타에서 상영된 OVA 1화, 별도 발매된 OVA 4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원작이 무려 12권짜리라는 걸 생각해보면 본편 분량이 고작 12화밖에 안 되다 보니 수많은 내용을 스킵해야 했고 결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완결도 짓지 못했죠. 그나마 점프 페스타 OVA까지는 얼추 내용이 이어지지만 별도 발매된 OVA는 완전히 독립된 구성으로 4편 모두 본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치나미와 코즈에가 등장하고 이 중 3, 4화의 경우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에피소드입니다. 때문에 OVA는 원작을 먼저 보시고 감상하시는 걸 추천. 주간 소년 점프의 러브 코미디 장르 작품 중에서는 그 유명한 니세코이에 이은 최장의 연재작입니다. 약 800만 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며 동시기에 나왔던 비슷한 장르 모두를 압도하는 성적을 거두고 학원 러브 코미디 장르의 시장을 연 작품으로 꼽히죠. 다만 이런 성적을 거뒀음에도 너무 일찍 나온 탓에 그 뒤에 나온 작품들에게 밀려 그 뒤로는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네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애니메이션이 흥행 실패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TV 아사히에서 심야 시간대 방영하였기 때문에 시청률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DVD가 고작 1784장밖에 팔리지 않았거든요. 보통 손익분기점이 3-4천장 정도, 히트작은 1만장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저조한 성적이었죠.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작화 붕괴와 스토리 전개 등인데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골적인 서비스씬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작의 경우 놀랍게도 전체 이용가인 작품입니다. 애초에 출판물은 연령 이용가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자체적으로 19세 이용가 등을 기입하는 작품들은 있긴 하지만요. 때문에 인터넷 서점 등에서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걸 보면 좀 변태 취급을 당했을 수는 있긴 하지만요. 본작을 구상할 무렵 담당 편집자가 아무튼 무조건 연애 중심의 내용을 해달라고 권유했고 작가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에서 마나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동쪽의 토조 아야와 서쪽의 니시노 츠카사라는 이름이 태어났죠. 그 뒤에 고등학교 편으로 넘어가면서 북쪽을 뜻하는 키타오지 사츠키, 남쪽을 뜻하는 미나미토 유이가 추가되어 사방위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초반 스토리 전개상 아야가 흔히 말하는 정실인 듯한 느낌을 물씬 풍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 당시부터 오랫동안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바로 츠카사였습니다. 2017년 마이점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츠카사가 압도적인 1위를 거머쥐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여론 때문에 중간에 아야에서 츠카사로 엔딩을 바꿨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는데 작가 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의 담당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자신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작가는 완결 직전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 이런 러브 코미디 물에서 서브 히로인으로 보이는 캐릭터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많은 독자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죠. 물론 어쨌든 정실은 아야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NTR을 당한 셈이 되긴 했지만요. 엔딩의 여파가 워낙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는데 아야의 팬들은 아야가 본래 메인 히로인으로 구상되었고 스치긴 했지만 어쨌든 첫 키스 상대였으며 스토리에 큰 영향을 미친 아야의 첫 소설 내용의 주인공은 츠카사를 닮은 대국의 왕녀가 아닌 아야를 닮은 소꿉친구와 함께 돌아갔다는 점, 마나카의 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상부의 시나리오 담당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고 츠카사의 팬들의 경우 팬티가 딸기 무늬였던 걸 제외하면 오히려 딸기와 관련된 선물을 받은 쪽은 츠카사이며 첫 키스는 사실 제대로 한 것만 따지면 사츠키이고 결말 부근에서 마나카가 마침내 홀로서기를 하며 아야의 스토리가 아닌 영화로 상을 탄다고 언급되는 점, 10권의 수학여행에서 연애 관련 부적을 함께 구입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복잡한 전개였다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죠. 저는 당시에 츠카사파였기 때문에 이런 엔딩에 전혀 타격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결과가 분통했던 수많은 아야의 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직접 본편을 짜깁기해 아야의 엔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아야의 팬이시라면 이걸 보고 위안을 삼으시는 게 좋겠네요.
2017년 1.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외국의 대형 유튜버 퓨디파이가 공개적으로 좋아한다고 밝히며 자신은 아야파라서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확히는 주인공이 잘못 골랐다 라고 표현했죠. 여러모로 진짜인 이 아저씨는 2022년에 일본에 이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작이 엔딩을 맞이한 직후인 2005년 8월 한 일본 블로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결과에 따르면 4,335표 중 스카사가 무려 2,198표를 기록하며 거의 과반에 이르는 투표수를 획득했고, 그 뒤를 이어 아야는 788표, 놀랍게도 미스즈가 571표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네토라보에서 한 인기투표에서는 놀랍게도 사츠키가 나머지 모두를 꺾고 득표율 39.9%를 기록하며 1위를 거머쥐었죠. 현재도 계속 투표를 받고 있는 모두의 랭킹 결과를 보면 스카사가 1위, 사츠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사의 인기야 그렇다 치고 본작을 읽었던 독자들이 그만큼 나이를 먹었을 테니 이제 와서 보니 사츠키가 참 좋은 여자였구나 깨닫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판치라가 난무하는 러브 코미디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본작 작가의 이름은 카와시타 미즈키로 그 이름대로 여성입니다. 때문에 당시 TV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은 세키타 오사무는 이걸 처음 알게 되고 놀랐다고 하네요. 본작은 본래 마나카의 중학교 시절 정도만을 다루는 정도로 구상되었습니다. 대략 5권 내의 분량 정도죠. 당연히 원래 계획에 따르면 마나카와 아야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엄청나게 얻으면서 장기 연재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원작이 완결된 19권 말미에 원작자가 남긴 내용을 보면 중학교 편 이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그때그때 일주일 단위로 기획해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엔딩을 맞이하기 전부터 아야파와 스카사파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보니 연재 시에 보내진 팬레터에서도 주인공과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캐릭터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카와시타 미즈키는 이후 같은 러브 코미디 장르의 첫사랑 한정, 누나 두근이라는 두 작품을 냈지만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고, 이후 다른 장르에 도전하며 코미디물인 G 에디션을 필두로 시대물과 스포츠물에도 도전했습니다만 역시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딸기 100% 이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이름의 대학교에 들어간 아야가 주인공인 연재물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은 아야뿐만 아니라 사츠키까지 등장했지만 여러모로 추억을 짓밟으며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4화로 마무리 짓게 되었죠. 본작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작품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딸기 100% TMI였습니다. See you soon!